y는 x가 있고 마지막에 문제 찬찬히 보면은 돼 있어요. 특이사항은 없으니까 빨리 읽었습니다. AP 원 위에 움직이는 점 A하고 X축에 움직이는 점 P, Y는 X 위에 움직이는 점 Q하고 원 위에 움직이는 점 B. 그래서 요거의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대 최소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점이 X축에 대해서 움직이는 애가 있으니까 요 A라는 애, 다시 말하면 A가 움직이는 C1을 갖다가 X축에 대칭을 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원을 보조선으로 그리는 게 맞긴 한데 많이 그리면 좀 지저분해지니까 이게 원이 한 요렇게 그려지겠죠. 원 안 그릴게요. 컨디션이. 자,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A 프라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 대신에 얘로 그리시면 되겠고, 얘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Y는 X에 움직이는 점 Q인데 Q하고 B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요 B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 대칭시켜서 요 정도 B 프라임. 그러니까 원이 아마도 이렇게 가 있는 거겠죠. 얘도 원이 뭐 대략 이렇게 가 있는 거고. 저기 이제 B를 지나야 되죠. 그냥 B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원이 뭐 대충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선분의 길이의 합이니까 예, 요거 대신에 요거 A 프라임 B 구할 거고요. A 프라임 P. 예, 요거 대신에 B 프라임 Q 구할 거예요. 요거 대신에 Q B 프라임. Q B 프라임. 가운데 있는 애는 어차피 고정된 거 그냥 가시고 PQ는. 그러면 이제 경로의 합을 잘 보시면은 요거하고 뭐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되는 건데 요 길이의 합을 어떻게 최소가 될 때 할 거냐 하면은 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요 원의 중심 여기, 요 이동된 원의 중심 여기. 그러면은 원의 중심과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B 프라임이 여기로 가고 A 프라임이 여기로 가서 결국에는 A 프라임 P라는 거는 P는 여기로 가고 P는 Q는 여기로 가서 B 프라임 Q의 길이는 요게 되는 거고 PQ의 길이는 요게 되는 거고 A 프라임 P는 요게 돼서 요 녹색의 길이가 최단 거리가 된다. 그림 그려서 그래서 구하시는 건 마지막에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구하시고 반지름 같으니까 2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 중에서 조금 이제 그래도 좀 복잡하게 좀 바뀐 형태긴 한데 대비하셔가지고 이런 건 좀 맞추셔야 되겠죠. (4번은) 그냥 대칭 이동하시면 되겠고 특이형 아니니까 넘어가고 5번은 우리가 이제 방학 때 선생님께서 미리 봤습니다. 굳이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X축이나 Y축 뭐 이런 직선이 아니고 Y는 1대칭이라는 게 특이점이죠. 어쨌든 선분의 길이가 AP, PR, RQ, BQ 최소입니다. 그래서 A를 어디다 대칭시켜야 되냐? 동점이 움직이는 선인데 여기가 P거든요. 여기까지 길이니까 여기에 대칭시켜야 되겠죠. 요 X축에. 이 정도 A 프라임. 그래서 요 길이로 대체하고. 마찬가지로 B, Q도 얘가 지금 동점이 움직이는 데가 X축이니까 B를 여기다 대칭시켜서 B 프라임. 여기 되겠고. 그럼 내가 구하는 경로는 여기서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이 경로가 또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 다시 B 프라임을 또는 A 프라임을 얘네가 지금 움직이는 선 R이 움직이는 섬이 Y는 1이니까 이 Y는 1에 대해서 대칭 그만큼을 올라가서 뭐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시면은 결국에는 이 경로 자체 요 꺾인 경로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거고 얘네를 갖다가 최단 거리 직선 경로로 만드시면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직선 경로 이거 우리가 다 방학 때 한번 봤던 유형입니다. 대칭 이동은 이런 애들은 별 문제가 그래도 몇 번 해보시면 없지 않을까 싶고 이제 요거 주제 언제 거야? 꽤 오래됐는데 한번 시험 봤어요. 그죠? 생각보다 기출이 많이 나왔어요. 오래된 문제기도 했는데 30번이니까 우선 좀 어렵죠. 복잡했고 A, B의 길이가 3루트 2라고 줬고요. B, C의 길이가 4라고 줬고 C의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줘서 DF를 갖다가 위에다가 찍고 둘레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배운 거니까
또 같은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 삼각형 위에 세 점을 찍어 가지고 둘레를 잴 때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은 저 DF의 조건이 뭐가 되면 돼요? 각각의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면 되죠. 수선의 발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A에서 수선의 발 내린데 여기가 2가 되면 되고, B에서 수선의 발 내린데 여기가 F가 되면 되고, C에서 수선의 발 내린데 여기가 D가 되면 돼서 요렇게 DF 삼각형이 잡힐 때가 이게 둘레가 최소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삼각형을 우리가 이제 뭐 수족 삼각형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서술형 아닌 다음에 서술형 나오겠어요? 나올 수도 있죠. 아무튼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서술형 아닌 다음에는 그냥 후딱 구하시는 게 낫죠. 아무튼 알면 그러려고 미리 공부하시는 거고. 그래서 뭐 만약에 답만 낼 거면은 둘레 구하려는 거니까 둘레의 길이를 구하실 거면은 결국에는 뭐 얘네들 지금 DEF의 좌표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좌표를 구해가지고 점과 점으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때가 최소라는 걸 아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AB의 길이 3루트2고 여기 4고 여기 루트 10 가지고 원래 얘를 갖다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 놓으셔서 B를 갖다가 원점이 되게 잡아 주시면, 지금 뭐 C의 좌표는 논란의 여지 없이 4인데 A의 좌표를 모르니까 원래 A, B 잡아서 거리 공식 가지고 연립해서 구하는 거라고 했거든. A의 좌표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그냥 말 그대로 또 문제풀이의 경험이죠. 보셨을 때 요 길이가 3루트이고 요 길이가 4라는 사실에서 AB 직선이 뭐예요? 여기를 갖다가 45도 잡으셔가지고 여기를 갖다 Y는 X 하셔가지고 수세발 이렇게 찍 내리셔서 여기가 3루트2라고 하면 여기가 3, 여기도 3, 여기 1, 루트 10 맞아 떨어집니다. 길이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따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 연립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해보시면. 결론적으로 A의 좌표는 뭐다? 3,3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그러고 나서 푸시는 방법은 F 정도의 좌표를 A, B라고 해서 얘를 여기다가 대칭, 이건 아까 뭐 삼각형 문제죠. F1 여기다가 대칭 F2, 그래서 둘레의 최소값은 F1에서 F2까지의 길이와 같다. 이거죠? 요거. 그죠? 그래서 이제 정석대로 푸는 거 밑에 해설에 나온 대로 우리가 얘를 그때 한번 했죠. 얘를 A, B가 AC 직선 위에 있으니까 직방 구해서 A랑 B 사이에 관계식 하나 얻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대칭시킨 좌표 뭐 B, A, 대칭시킨 좌표 A, B,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식을 대입하시면 한 문자에 대한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구하는 게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 야, 알아? 했죠? 했는데 아무튼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네.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석 풀이는 그렇게 하면 끝인 거고, 일단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쨌든 이 빨간색 길이 구하려는 건데, 빨간색 길이. 그럼 빨간색 길이 어떻게 구해야 되냐? 빨간색 길이 제일 효과적으로 구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저런 내용을 알아. 얘가 빨간색 길이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야? B에서 저기에다가 수선의 발이 F가 될 때거든. 그거를 아시면 얘가 수선의 발이라고 쳐. 만약에 이때가 지금 최소인 상황이라고 쳐, 이 그림이. 그럼 아까 전에 물어본 그 문제죠. 그죠? 빨간색 길이 구하려면 대칭하면은 이거 아니야. 대칭하면 이거고 그게 또 90도 아니야. 그럼 결국엔 뭐야? 이 녹색 길이만 구하셔가지고 녹색 길이에다가 루트 2배 하면 답이야. 얘는 직각 2등변이니까 특히나 직각이라 여기가. 그죠? 녹색 길이는 근데 어떻게 구해? 녹색 길이 어떻게 구해? 현식이 녹색 길이 어떻게 구할 거야?
은하 녹색 길이 어떻게 구해요?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당연히 어떻게 구해요? 일지문제든 이게 일지문거냐? 어떻게 구해? 네? F. 여기 녹색 선분의 1이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녹색 선분의 1이. 아니 참 별걸 다 어려워하시네?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요. 직선 AC에서 원점까지 거리 구하시면 되죠. 점과 직선 거리. 수직이니까. 예? 직선 AC야 금방 나올 거고. 뚝딱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질문 있어요? 정서 7번은 뭐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최단거리라고 문제에 줬는데 여기는 7번 문제 읽어보시면은 약간 이제 과학적인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죠. 여기서 지금 빛을 어디서 쏜겨? A에서 빛을 쏴가지고 여기 L이라는 게 거울인데 여기서 튕겨가지고 반사돼서 X축에 또 반사돼서 A로 돌아왔다 이거야. 그래서 과학에서 뭐 이런 배경 지식이 좀 있죠. 빛의 이동 경로는 항상 최단거리로 이동을 합니다. 빛은 지가 알아서.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에 최단거리란 말이 없는데 빛이 이동한 거리가 루트 5라는 거는 요거의 최소값이 루트 5란 소리예요. 과학 시간에 그런 거 배우냐? 알아두세요 상식적으로. 자 됐고. 그래서 그 말만 빠진 거고 최단거리. 뭐 이것도 이제 많이 했죠? 뭐예요? 이 직선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이 루트하고 루트의 합의 최소값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보여야 되겠죠? x, y에서 0,-1까지 x, y에서 0,3까지 이렇게 거리를 그냥 무난하게 보이죠? 이것도 똑같은 내용. 이거 해석기야. 좌표 잡아서 돌리시면 되고 10번도 별거 없고 11번 보시면 자, 11번은 뭐가 달라진 거냐? 최단거리 문제에서 좀 변형이 된 건데, 자, 그림과 같이 폭이 20m짜리의 직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학교하고 도서관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학교는 정동쪽으로 800m에 있고요. 학교에서 정동쪽으로 800. 다시 그 지점에서 정남쪽으로 620인 지점에 도서관이 있대요. 뭐 정동, 정남 이런 거 모르시면 책 읽으시고. 아무튼 학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800을 가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정확하게 620을 찍 가면은 이렇게 620을 가면은 그게 거기에 도서관이 있다. 위치를 알려준 거고요. 그때 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횡단보도 건너서 도서관까지 가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가운데다가 횡단보도 20m짜리를 갖다가 설치를 할 건데 되어 있는데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기존의 최단거리에서 응용이 된 거는 뭐냐? 응용이 된 거는 가운데 고정된 길이가 생긴 거죠. 가운데 중간에 지나가는 고정된 길이가. 이게 핵심이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선은 지금 현재 그림에 있는 대로 보면은 이 그림에 있는 경로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상 최단거리의 핵심은 직선 경로니까요. 얘를 직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 때문에 직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얘를 펼칠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고정된 횡단보도 수직으로 건너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아이디어가 뭐냐? 평행이동이거든요. 평행이동.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생긴 평사를 그리는 거예요. 평사를 이렇게 좀 그려봐요. 평사를. 그러면은 당연히 요 길이 20하고 요 길이 20은 같아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건넌다는 횡단보도의 길이를 한쪽으로 치우는 겁니다. 난 지금 밑으로 치웠지만 위로 치워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치워놓고 그러면은 현재 아까 그림에 있던 검은색 경로의 길이하고 지금 그리는 이 노란색 길이의 경로가 같아요. 당연히 길이는. 그죠? 당연히 같겠죠. 만약에 이제 횡단보도의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겠죠. 어쨌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밑에 있는 20은 고정된 20이니까 얘는 고정된 20이니까 여기 학교에서부터 이 도서관이 평행이동해서 올라간 도서관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학교에서부터 도서관 프라임까지의 직선 경로의 길이를 구하시고 걷다가 20m 더 하시면은 그게 최단 거리가 되겠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이거를 실제 문제로 실제 상황으로 사실 그럼 빠꾸에서 보면 회기를 해서 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실제 상황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설치한 거다? 아까 우리가 그림 그려보니까 지금 이 그림이었거든. 최단 거리가.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어디다 설치해라? 횡단보도를 여기다가 설치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횡단보도에 수직 지나가는 길을 여기다가. 그래서 요렇게 되게 하는 요 파란색 길이가 아까 전에 녹색에다가 20 더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요지는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중간에 고정된 길이를 지나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 그럼 중간에 있으니까 직선 경로를 못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중간에 있는 애를 갖다가 한쪽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직선 경로로 구하는 건데 그 한쪽으로 빼실 때 지가 막 빼는 게 아니고 그 길이를 갖다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평행이동입니다. 근데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평행이동으로. 결국에는 이동 경로에 따라서 평행하게 이동하시게 되면 그게 평사보조선이 잡힙니다. 평행사변. 그나마 특이 유형인데 옛날 기출이죠. 근데 이제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그래서 나온 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지금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핵심은 중간에 지나가는 일정한 길이를 갖다가 한쪽으로 치워놓고 직선 경로를 찾는다. 요거. 그때 한쪽으로 치울 땐 어떻게 한다? 평사를 생각해서 평행하게 쭉 이동시킨다. 요 정도? 똑같은 거고 이거야 뭐. 똑같은 얘기고. 저 얘기나 다리 건너는 거나 횡단보도 건너는 거나 똑같은 거고 여기 뭐 10번 문제는 아까 전에 질문 나왔던 거랑 같은 거고 각도가 30도로 바뀐 거죠? 똑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 특강.